네, 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드에서 하는 수면의 비밀 이제 시간인데요. 저는 홍보이사로 일하고 있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 변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변정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수면, 요즘 이제 치매가 이제 되게 모두 다 이제 두려워하는 병이고 저희 예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과 수면 장애가 이 치매나 신경퇴행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최근 연구 결과 같은 걸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신경퇴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 신경퇴행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는 신경이 이제 조금씩 퇴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경퇴행이 너무나 진행해서 이게 병적인 상태로 됐을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치매랑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파킨슨증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일 건데요. 그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다양해서 그 행동에는 일상생활엔 크게 문제가 없는 경도인지 장애부터 정말 이제 인지 행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치매까지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적입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이제 사실은 증상인데 이제 움직임이 많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몸이 굳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실은 저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최대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방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건강한 뇌세포고 요거는 이제 병든 뇌세포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게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뇌세포에서는 이런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막 뭔가 서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그 신경에 침착이 되고 또 신경의 바깥쪽에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역시 다른 단백질이 이렇게 침착이 돼서 뇌의 기능을 이제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보이는 이제 뇌 병리 소견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알츠하이머도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되게 비싼 치료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FDA 공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치매는 아니다. 이런 이제 컨셉이 지금 이제 한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에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이렇게 침착이 된 거여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무슨 페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찍으면 이게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머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은 치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로 가기 전에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를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치료가 막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런 치료 말고도 만약 이거를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치매까지 안 가는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수면과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면이 이제 뇌 노화에 미치는 이제 영향을 이제 보는데 일단 요즘 얘기가 이제 많은 첫 번째로 일단 수면 시간 치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면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제일 이제 또 특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잠 못 자면은 치매 걸린다는데 잠을 좀 많이 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연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수면 시간에 따라서 치매 위험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수록 이제 수면 치매 위험성이 이제 1위 기준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2배 이상이 이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구 결과라서 이걸 절대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많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너무 많아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0대에서 분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 때 어느 정도 자는지를 봤더니 50대, 60대, 70대 때 너무 7시간 이상 잘 잤던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잘 못 잔 사람들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잠을 적게 자는 걸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정말 객관적인 수면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일부러 막 잠을 좀 줄여서 왜냐면 난 5시간만 자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밤에는 그렇죠. 일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나 밤에 와서 좀 놀고도 싶고 뭐 넷플릭스 보고 싶고 해서 일부러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가면 결국엔 치매 위험률이 높다는 게 얘기여서 잠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수면 규칙성과 사망률이 있는데요. 그럼 일단 치매가 안 걸리려면 이제 살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수면을 불규칙하게 이제 내가 이제 언제 수면 시간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물어보면 뭐 대중 없어 이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수면 규칙성을 보는 이제 그런 인덱스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수면을 만약에 어떤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2타임을 정해서 그게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이제 쭉 봤는데 그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100%일 거고 하나도 안 맞으면 0%일 텐데 이 수면의 규칙성이 이제 이렇게 이 빨간색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고요. 이 초록색이 수면 규칙성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수면의 규칙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사망을 빨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근데 수면의 시간보다도 이거는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을 본 건데 수면의 시간보다도 규칙성이 더 중요하다고 돼 있어서 내가 너무 대중 없이 자거나 이러는 거가 굉장히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아까 비교한 그림 다시 보여드린 거면 요게 이제 요 파란색 점이 결국은 요 왼쪽으로 갈수록 저희가 수면 규칙성이 미치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수면의 그 시간보다도 규칙성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사망률에 영향이 없다.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면이 불규칙하면 이제 사망을 떠나서 치매는 어떨까? 또 최근에도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수면이 또 불규칙할수록, 그러니까 60% 정도고 70%면 60%니까 반 이하로 될 때는 치매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뇌를 봤더니 전체 뇌랑 그 해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뇌도 불규칙한 사람들한테 많이 감소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수면 시간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것도 치매나 사망률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이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결국 그 수면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는 중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봤을 때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뇌가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떠 있고 뇌척수액이라는 게 그걸 싸고 있고 뇌척수액은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계속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연구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쥐가 잘 때 요 노란색, 녹색의 이제 그 시료를 이제 주입을 하고 깨어 있을 때는 이제 빨간색 시료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료가 얼마나 뇌 안에서 이제 뇌척수액을 따라서 많이 퍼지느냐를 봐서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봤는데 자는 중에 녹색 시료가 매우 넓게 퍼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깨어 있을 때는 요만큼밖에 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배설시키는, 순환시키는 그 과정이 깨어있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잘 때 오히려 늘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한 60% 정도 증가해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아밀로이드 베타, 그 단백질이 얼마나 씻겨 내려가는지도 같이 봤는데, 깨어있을 때 씻겨 내려가는 속도에 비해서 잘 때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알아서, 이제 결국 자는 거하고 쌓이는 노폐물과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것도 씻겨 내려가는 게 수면이 잘 때 훨씬 더 빨리 씻겨 내려간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이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수면과 특히 치매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계학 검사 이제 펫을 가지고 그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에서도 하룻밤 아예 재우질 않고 그 다음날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잤던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게 더 늘어나는 것을, 그 신호가 늘어나는 것을 봤는데, 늘어나는 부위가 희한하게도 이 오른쪽 아까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쪽에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 때 이제 침착되는 정도도 평소에 수면 시간이 길수록 그게 좀 적고 짧을수록 아밀로이드 침착되는 신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하루만 앉아도 이제 아밀로이드 침착되는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해마, 그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이런 연구도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젊었을 때도 저희가 잠을 잘 자줘야지 결국 나이 들어서 해마 이렇게 아밀로이드 침착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미리 그런 아까 봤던 연구 봐서도 50대, 60대, 70대 잘 잤던 사람이 결국은 치매 위험성이 떨어졌다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이 조금 많아서 먼저 잠깐 보고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완전 연관이 있는 질문은 아니긴 한데 혁수님이 이제 아들이 잠을 못 자고 코골이가 심하다고 이제 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코골이 무호흡도 뒤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네. 할 건데, 아드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개는 무호흡이 같이 있어서 코골이 자체는 무호흡은 아니지만 무호흡이 있을 때 크게 동반되는 증상이니까 한번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숙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님이 가끔씩 말하던 걸 까먹고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망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냐, 정말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본인은 기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인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면은 한번 가셔서 인지검사를 한번 받으시면은 객관적으로도 그게 떨어져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을 적게 주무셔서 그런지 네. 한번 보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혁수님께서 수술 받은 다음에 우울증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타인으로부터 양극성 장애가 되고 조울증도 뭐 고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당연히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신경과 의사긴 한데요.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도 치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대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침 햇살님 얘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넘어갈게요. 밤에 5시간 정도 주무시고 낮잠 1시간 정도 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시간 정도 자면은 아까는 뭐 7시간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서 낮에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낮잠을 1시간 꼭 자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밤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낮잠을 1시간 자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낮잠을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주무시면은 밤에 좀 자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낮잠을 1시간 정도 자기보다는 낮잠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15분 이내로 주무시고 밤에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보시는 거를 시도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잠자는 사람 중에 숏슬리퍼들이 있어서 실은 적게 자고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5시간은 좀 짧은 편이긴 해서 훨씬 더 이제 잘 수 있다면 길게 주무시는 게 좋고, 주말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주말에 만약에 저렇게 자다가 주말에 7, 8시간 자고 있다. 그러면 나는 더 잠이 부족한 거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 시간, 수면 규칙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수면 장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수면 장애가 정말 치매랑 연관이 있는지 볼 건데요.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불면증 오시는 분들이 왜 불면증 치료하고 싶냐고 여쭤보면 치매 생길까봐 이런 데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잠 못 자면 치매 생긴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걱정하셔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면증이 있어서 치매가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제 연구가 요게 수면 초기, 그러니까 인면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수면 유지 장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았지만 다른 위험 요인들을 다 고려했더니 별로 연관이 없대요. 수면 인면장애. 그러니까 내가 좀 잠을 드는 게 오래 걸려서 이게 불면증이잖아요. 근데 치매를 일으키냐 했더니 쭉 봤더니 그게 꼭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른 위험 요인들을 다 뺐더니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수면제도 먹으면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을 제거했더니 별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고 무조건 치매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면증이 있으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불면이 생겨서 너무 치매가 생기니까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면 실은 더 잠이 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걱정할수록 잠이 다 안 오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일단 될 것 같다는 연구 결과를 저도 반갑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수면 장애가 있는데 이게 신경 퇴행을 악화시키는지 이제 변정익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메타 연구라고 여러 개 연구를 이제 모아서 어느 정도의 그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연관이 없다는 연구도 있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런 연구들을 다 모아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봤더니 이제 실제로 불면증 중에서 이제 어떤 요소가 그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느냐를 평가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낮 시간 중에 기능이 떨어지는 너무 졸려서 낮에 행동을 잘 못하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것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위로 있는 게 이제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요 바가 1을 지나가면은 이제 확실히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주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잠을 자주 깨서 수면에 분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잠을 들 때까지 누워서 실제로 잠을 잘 때까지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성을 그래도 높이는 요소더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연구에서는 잠을 좀 잠들기 어려워도 그건 또 별로 상관없다라고 또 되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연구가 일관적이지 않더라도 대략 이걸 모아봤을 때 근거가 아주 뭐 엄청 심합니다. 몇 배씩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닌 것보다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럴 경향성이 높더라. 그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불면증이 있을 때 치매를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일단 치료를 일단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때까지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건 논문에 나온 걸 그냥 한글로 바꾼 거긴 한데 잠을 잘 못 자면은 이 깊은 잠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하죠. 서파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 이제 공고화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이게 신경세포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대사 물질이 많아지고 아밀로이드 분비도 증가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GS 실험에서 봤듯이 뇌척색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아밀로이드 배출되는 것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밀로이드가 침착하면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침착이 하필 또 그 아까 말했듯이 해마와 같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영역에 생겨서 그쪽 신경을 손상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치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수면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치매에 가는 과정 때문에 오히려 수면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그쵸.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치매로 진행하게 되면은 활동력이 떨어지고 생활 습관이 변화하고 빛 노출이 감소해서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도 잠을 잘 못 잘 수 있는데 꼭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도 그래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수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잠을 잘 못 자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낮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치매 환자에서도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수면과 치매는 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뭐 수면 불면이 있으면 치매가 올라가고 돼 있고 아마 이런 게 치매가 있는 분들이 또 불면증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섞여서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현이 님께서 뇌척색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교환될 아밀로이드 노폐물을 어디서 처리를 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뇌척색은 보통은 이제 뇌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 결국은 그 순환된 물질이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잘려갖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 잘리거나 이제 그럼 이제 침착이 이제 되는 일부는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는데
제니님께서 조현병 증상 있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어떻게 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가라고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방문을 하시거나,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아마 처음에는 좀 안 하셔도, 추후에는 이제 저도 저런 환자분이 이제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엔 치료받고 괜찮으셔서 이제 뭐 일상생활 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존 페트로치님은 7에서 8시간 자야 한다고 하는데 8시간은 죽어도 못 자겠고 6시간 자면 눈이 떠지고 낮에도 힘들지 않고 커피는 한 잔씩 마신다고 하십니다. 7, 8시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고요. 아까 변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6시간 자면 눈이 떠지니까 아마 그 시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낮에 힘들지 않고, 근데 만약에 주말에도 더 길게 자지 않고 낮에 전혀 졸립지 않다, 그러시면 아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며칠 자다가 주말에 왕창 늘려서 잔다 이러면 아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7시간 정도 자볼 수 있으면 아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커피 한 잔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늦게만 안 마시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수면 장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논문에서 똑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논문을 합쳐서 이제 본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수면 장애가 이제 불면증 외에 다른 수면 장애가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지를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이를 넘어가는 유의미한 게 나오는 것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랑 무호흡증, 그 다음에 긴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긴 수면 시간인지는 정확히 말은 안 해놨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적게 주무셔도 문제지만은 너무 길게 자는 것도 수치매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게 되면은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져서 혀가 뒤로 처지게 되는데, 그 상기도가 좁거나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혀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코를 골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좁아져서 막히게 되면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생겨요. 실제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뇌가 그것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수면 검사를 하시면은 의사들이 보는 이제 수면 검사를 하고 오시면 의사들은 실제로 이런 화면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무시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붙이는 전극이 되게 많은데, 뇌파고 근전도고, 그 다음에 가슴이랑 배 쪽에 벨트도 차고, 산소 포화도도 보고, 신전도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잘 숨을 쉬다가 이제 숨을 안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쉬게 되면은 결국은 요 한 개가 30초인데 한 30초 정도 안 쉬다가 이제 뇌가 깹니다. 그래서 특히 30초마다 계속 뇌가 깨고 있는 거죠.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뇌는 계속 깨고 있고, 보시면은 산소 포화도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환자분이시죠? 네, 매우 심한 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자주 깨면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면서 이게 반복이 하루에도 거의 한 1시간에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분은 뭐 1분에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아까처럼 이제 무호흡증이 생기면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좀 그러면은 이제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주 깨면서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깼다 잤다 깼다 잤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고 이 혈압이라든지 우리 맥박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맥박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게 계속 변동이 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염증이 심해지고 뇌에도 염증이 조금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고, 결국은 이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뇌척수액이 순환되는 그 글림파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신경퇴행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이 정말 흔한 질환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고, 뭐 중년 남성, 뭐 폐경 여성부터 해서 이제 노인, 심지어 뭐 어린아이들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치매에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 비욘디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치료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압기가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의심이 되거나 밤에 자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졸립다, 무호흡이 목격됐다 이러시면 이제 가까운 수면 클리닉에 가셔서 수면도화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이제 방법을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도 불면증 같은 경우도 치매 초기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제 수면 장애 중에 신경퇴행과 가장 연관성이 높아서 주목받고 있는 병이 뭐냐 하면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저 증상이 있으면 이게 혹시 신경퇴행성 질환을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경퇴행의 전조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쵸. 네. 상당히 많은 수가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꼬대를 말하는 걸까요? 렘수면 행동 장애는? 일반적인 잠꼬대랑은 다릅니다. 잠꼬대는 일반적으로 꿈꾸는 수면이 아닐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꿈꾸는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이제 원래는 마비가 되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이제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게 이 꿈꾸는 수면 중에 마비된 것이 이제 의식은 깼는데 그게 지속되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꿈꾸는 렘 수면 중엔 정상적인 몸의 상태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마비시켜주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꿈을 실제로 꿀 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쫓기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친다든지 도망가다가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증상 자체가 이제 장기간 봤을 때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걸 보여주나 봐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카드 이거를 만들어서 블로그 활동을 잠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기 편하게 이제 적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은 뇌간의 운동마비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마비시켜주는 신경에 손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뇌하고 척수를 이어주는 뇌간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 소리 지르거나 잠꼬대를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제 진단을 하려면 이것도 수면도화 검사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상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실제로 렘수면 중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면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병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봤을 때 증상만 있는 사람은 대략 한 3% 정도인데 실제로 수면 검사를 했을 때는 대략 1%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렘수면에 문제가 없는데 증상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어도 잠꼬대가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약간 하다 자다 깨면서 약간 소리를 지르다 딱 깨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떤 데는 약간 이제 렘수면 행동 장애인 줄 알았는데 뇌전증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정확히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하고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지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보고가 된 것인데 비디오를 갖고 오셨군요. 네.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실제로 꿈을 뭐를 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실제로 자는 중입니다. 실제 뇌파를 찍으면 이렇게 느림파가 보이는 건 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뭔가 때려잡고 소리 지르는 그런 증상이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보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뇌간에 문제가 있다는데 요게 뇌간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경퇴행이 요렇게 진행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같은 램수면 행동장애도 이러한 자율신경 행장애, 예를 들어서 뭐 변비가 심하다거나 소변장애가 안 되거나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거나 특히 이제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이 동반되면은 오히려 신경퇴행의 위험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자율신경이라든지 실제 램수면 행동장애가 있는지 기억력은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오는 환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로 빨리 진행을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년을 봤을 때 대략 한 70% 정도에서 신경퇴행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양권에서는 조금 낮은 것도 네,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대략 한 절반 이상에서 그럴 수 있다고는 설명을 하는데 100% 그렇다고 하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신경퇴행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검사를 그렇죠. 빨리 해보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약을 쓰기도 하고 뭐 침대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주무시거나 네, 낮은 맞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자거나 동반된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증 같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네. 같이 그것만 치료해도 좀 줄어드는 경우도 네, 꽤 많이 있잖아요. 줄어듭니다. 네네.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래범님이 엎드려서 자다가 갑자기 발차면서 깨는 정도는 괜찮겠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거는 아마 PLM이나 아니면 슬립 절크, 약간 네. 수면 중 움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잘 때 다리를 떤다거나 다리를 움직여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주기성 사지 운동이라고 해서 크게 병적인 상태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발을 차면서 깨면 오히려 이제 깨면서 이제 증상이 이제 각성과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하는 거라서 램수면에 나타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래밤님은 점심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안 마시는 게 좋겠죠 하셨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커피를 뭐 점심 마셔도 그게 효과가 원래 14시간까지 간다고 돼 있긴 해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시면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축에 속하여서 크게 걱정을 아직 안 해봤겠지만은 실제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제 시험 기간 중에는 잠이 실제로 안 온 적도 많기 때문에 수면 직전이라든지 너무 늦게 커피를 마시는 거는 확실히 수면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겠습니다. 커피를 그리고 이제 마시면 저는 마셔도 저도 잘 자거든요. 근데 확실히 마시면 저는 새벽에 많이 깨요. 그래서 커피 마셔도 잘 주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마시는데 잠은 잘 든다고 하시는데 여러 번 깨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잠은 잘 드는데 자꾸 깨는데 커피를 좀 자주 마신다. 그럼 커피 양을 줄이시면 되게 줄어들 수 있고 또 커피 말고도 콜라 드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거기에도 카페인이 있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것도 줄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한 이슈죠. 이거 수면제. 그래서 이제 수면 불면도 치매냐, 수면제 이거 먹으면 치매 안 생기냐, 이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세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수면제를 드리려고 하면 치매 걸려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면을 그러면은 잠을 못 자서 치매 오면은 수면을 좋게 하면은 그럼 치매가 생기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면제를 썼을 때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제라고 하면은 크게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안정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불안에 영향이 조금 적은 졸피뎀이 대표적인 지약물이라고 하는 그런 수면제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멜라토닌이라든지 보통 약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 계통이라든지 특정 항우울제는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흔하게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는 사실은 작용하는 시간에 워낙 차이가 큰데 어떤 약을 사용을 할지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짧은 거는 보통 많이 쓰는 할시온이라고 트리아졸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대략 한 조금 중간 정도는 알프람이라고 하는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보통 리보트리라고 하는 것은 작용 시간이 꽤 길고 더 긴 거는 이제 발륨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
디아제팜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작용 시간이 긴 약물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는 사용을 조금 더 자제하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약을 써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의존성이 더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까요? 여기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네, 써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아까 그 네, 블로그에서 네. 건강보험에 대해서 카드 뉴스 가지고 네, 온 건데 네, 네. 여기에서는 장기간 복용하면은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약인지 따라서 이제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찾아봤던 거에서도 별로 실은 연관이 없다고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고 되게 훌륭한 저널에 실려 있는 연구인데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와 사용을 했던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봤는데 더 오히려 높았으면 위로 올라갔을 건데 거의 1에 걸쳐 있어서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졸피뎀 같은 거를 추가로 썼을 때는 오히려 그 연관성이 더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크게 걱정을 할 정도의 연관성은 적고 그렇네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짧게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이제 길게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인데 길게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역시나 크게 큰 차이가 없었고 짧은 약을 썼을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이제 벤조디아제핀 그리고 졸피뎀과 같은 지약물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사실은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보험 청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 되게 많은 사람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분석을 했는데 치매가 생기는 거를 그때 분석했고 2007년부터 이제 각각 연도에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연관성을 이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1.4배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뭐 뇌졸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 밑에는 이제 오히려 우울증이 있었는지 불안증이 있는지 약물을 뭘 쓰는지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러한 그 벤조디아제핀이 되게 다양한 특히 이제 치매가 있으면은 불면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높게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시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수면제를 쓰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다른 연구를 봤을 때도 이 벤조디아제핀을 최근 한 20년 동안 사용을 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치매 위험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고 비교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했다. 또 1에 이제 딱 걸쳐져 있죠. 그래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용량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그럼 더 위험성을 높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용량을 많이 사용한 군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위험성을 높이지 않았죠.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랑 전에 사용했던 사람도 역시나 둘 다 크게 연관성은 없었고 그래서 물론 뭐 연구마다 이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니까 직접적인 인과성을 규명하기에 딱 이걸 썼을 때 무조건 치매가 생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든 이런 수면제가 이제 약을 먹고 막 약간 페롱페롱하고 막 낮에 약간 졸리고 막 이러면 당연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 보이거나 그 당시 이제 일의 업무도 떨어지고 뭐 효율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 멍하고 약간 이러니까 치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드럭이라고 졸피뎀이 아마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약을 먹고 약간 행설설하고 약간 비몽사몽처럼 막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을 막 치거나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약간 성추행 비슷하게 잘못해서 오인을 받는 그런
그런 비몽사몽한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제 쓰기가 어려운 거니까 주의를 좀 확실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면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치매 위험성을 높이진 않다고 해서 수면제를 그러면 무조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고령 인구에서 벤조디아제핀 수면제 안정제를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피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가장 문제가 의존성이랑 중독이 생기고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서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용량을 높여야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끊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지만은 정말 힘들 때 드시는 거가 가끔씩 드신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느냐,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제 골절, 낙상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드셔서 깨는 게 줄어들고 빨리 잠을 드는 거는 사실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깊은 수면을 잘 못 자고 렘 수면도 오히려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깊게 피로가 회복되는 수면이 아니고 그냥 수면만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너무 여기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뭐 하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불면증에 대한 다른 비약물 치료 같은 걸 같이 하시면서 이제 약을 이제 줄여보거나 천천히 끊어보는,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여러 개를 먹다가 갑자기 안 먹는다 이러면 당연히 끊지 못하시거든요. 만성으로 드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면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2살 아들 둔 어머님이 여쭤보셨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4, 5시에 이 4, 5시가 오후 4, 5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났는데 피곤이 안 풀리고 하는데 잠을 진짜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럴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을까 강력히 의심이 좀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역시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이 자는 패턴이 갑자기 맞아요. 바뀌게 되거나 이러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자야 되는 생체 시계는 밤에 자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자는 시간은 낮에 자다 보면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4, 5시부터 쭉 주무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낮잠을 자다가 네. 밤에 깨어있다가 또 새벽에 자는 건지. 왜냐면 이제 뭐 성인이니까 같이 주무시지는 않을 테니까 실제로 저렇게 보이지만 그런 패턴이 아닐 수도 있어서 네, 한번 맞습니다. 어떻게 자는지 한 2, 3주 정도의 본인 수면 패턴을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오영도님은 허리로 인해서 119로 갔는데 손과 머리만 움직이면서 패치를 붙이며 지내다가 꾸꾸다 소리 질러서 옆 사람을 깨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암호를 꾸다가 깨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만으로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항우울제 같은 것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면 무호흡증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깊은 수면을 못 잘 경우에 그런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수면 검사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통제 같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수면 무호흡을 좀 더 조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에서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면서 깨다가 이제 그때 잠깐 이제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걸 수도 있어서 이것도 역시 수면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제니님은 잘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불편해져서 뭐 선풍기도 틀고 뭐 이러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 저는 딱 떠오르는 건 일단 다시 무호흡증,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것이 주무시다가 답답해서 깨는 건지 네. 그냥 자려고 할 때 답답하신 건지 좀 애매한데 뭐 아니면은 뭐 일종의 약간 공황 뭐 이런 걸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고요. 같습니다. 네네. 네. 뭐 아니면 자세에 따라서 약간 숨이 막히려고 해서 깨시는 걸 수도 있고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상담을 좀 해보고 해야지 뭐 검사를 할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뇌 노화랑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인데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안 생기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는 경우가 이제 인지 비축을 늘려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뇌는 굉장히 쭈글쭈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MRI 찍은 다음에 이거면 내가 치매 생기는지 알 수 있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뇌가 쪼글쪼글한데도 치매가 아닌 사람도 있고 뇌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치매인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인지 알츠하이머 그런 병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인지 비축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이게 그런 걸 보상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런 뇌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뭐 뇌를 자극하는 일, 카드 게임, 퍼즐, 뭐 여기는 뭐 그런 거, 체스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연구를 했더니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이 훨씬 그 치매 위험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활동을 이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물론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게 네. 이제 기분도 좋고 정서에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실제로 내가 머리를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좀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쭉 이제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좋은 수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게 저희 이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 이제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아직 몇 개 있어서 그거 답하고 저희가 종료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착용하고 수면 체크하는데 분당 호흡수가 20이 넘는 구간은 무호흡 증상인가요? 하셨습니다. 분당 호흡수가 대개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20회 미만이 정상이고 특히 잠이 들면 되게 20회 미만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되게 14회에서 18회 하거든요. 근데 20회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는 좀 렘 수면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호흡이 불규칙하게 넘어갈 때가 있고 무호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계속 호흡수가 빠르면 뭔가 기도의 저항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게 좀 수면 무호흡의 전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는 무호흡이라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벽에 맞다면 정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다고 했다면 그리고 내가 자고 이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코골이도 있고 입도 마르고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정식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성숙님은 7시간 정도 하고 힘든 일이지만 오후부터 자는데 아침까지 쭉 자고 밤에 화장실 한번 가고 바로 자는데 그 아드님 얘기인가 봐요. 네네네. 네. 아침까지 쭉 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깊게 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자는 것보다는 얼마나 규칙적으로 깊게 잘 자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는 중에 말씀드렸듯이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러면 본인은 실제로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깊은 잠 못 자고 얕은 잠만 계속 나타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본인은 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낮에는 피로가 안 풀리고 계속 졸리는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어서 한번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이 없다면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수면 과다증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은 많은데 계속 피곤한.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게 다 괜찮다고 말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거여서 수면 다운 검사가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김성란님은 아티반을 드시고 있고 우울증 스테브론을 드시고 걷기도 40분 사람도 거의 만나고 치매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의 연구 결과 저희가 말씀드린 거 드리면 뭐 우울증 치료 받으시고 아티반 드시는 게 꼭 치매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걷기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뭐 치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긴 하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초향기님 질문이 하나 안 주신 것 같은데 잠들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깨고 특히 수면제 먹고 잘 때 이상한 소리를 내서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하시는데 네, 이상한 소리를 언제 내는지가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상한 소리인지 말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보통은 코골이나 이런 것도 소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카타스레니아라든지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잘 수면 때, 중에 신음소리 네, 내는 신음소리를 그렇죠.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결국 수면제를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 긴장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 혀가 더 뒤로 처지면서 조금 더 코골이나 이런 거는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라는 게 어떤 건지가 잘 네. 역시 왠지 수면 검사가 필요하실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김성란님께서는 아까 스틸록스도 같이 이제 드신다고 아티반 스틸록스 아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신다면 이제 뭐 약을 좀 줄여보거나 하실 수 있고 그래도 잠을 잘 못 잔다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비약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잠을 못 잔다. 이러시면은 이게 76세 수면 무호흡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되게 있어서 난 잠 잘 자고 코 안 곤다 하는데 검사해보면 수면 무호흡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불면증 치료랑 혹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수면다운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량기 씨는 신음소리. 신음소리라고 하시네요. 왠지 네. 신음소리 내는 수면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사해봐야지 알 수 있어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수면다운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